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로 접어드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이런 날 제 옆에서 고롱고롱 잠든 남편을 보고 있자니 새삼스레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남남으로 지내다 2년이라는 붉은 실에 얽혀 부부가 되고 기민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같이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해 애틋한 뿐만 아니라 손짓 발짓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불편한지 다 알게 된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저는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남편과 함께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는 60대 중후반 지방에 사는 여자입니다. 자식들은 다들 알아서 독립하고 이젠 우리 둘만 떨렁 남았네요. 남편은 퇴직을 하고 난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보내다 얼마 전부터 근처 아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소일거리긴 하나 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남편과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퇴직하고 얼마간은 친구들이랑 골프니 여행이니 하면서 정신없이 쏘다녀보고선 어느 순간부터 체질이 안 맞다며 다시 일하고 싶어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먹은 것처럼 녹록지 않잖아요. 다시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이 나이에 날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 친구 성환이 알지? 그 녀석 이번에 치킨집 열었잖아. 쏠쏠하게 재미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여태 일한다고 고생했는데 뭐하러 또 일을 벌이려 하세요. 이왕 노는 거 운동이나 하면서 취미생활을 해보든가 하세요. 창업해서 있는 돈 다 털어먹지 말고요. 말이 창업이지 그게 쉽나요? 저는 애초에 남편의 창업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말이 창업이지 잘 되라는 보장도 없고 뼈를 갈아넣지 않는 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안 겪어봐도 뻔한 사실이라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에 마냥 노는 게 편치 않을 사람한테 자꾸 놀게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했던 남편이 저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취업했어. 내일부터 출근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네, 내일부터요? 어디로 출근하는데요? 그게 말이야. 저 윗동네에 있는 땡땡 아파트라고 당신도 들어봤을 거야.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거기 경비로 들어가기로 했어. 관리소장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수습기간 지나면 경비반장도 시켜준다고 하니 정말 잘 됐지? 그래요? 아휴 정말 잘 됐네요. 일은 어렵지 않대요? 별거 없대. 입주민 얼굴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의기양양한 채 업무가 많지 않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걱정은 없더이다. 간만에 보는 남편의 활기찬 모습이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은 듯 하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을 일찍 챙겨 먹고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그 예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던 때가 떠올라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애들 학교에 보내고 맞이하는 엄마처럼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 제 심정은 아내가 아니라 애엄마 심정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괜스레 걱정이 앞서 물어보았답니다. 여보, 오늘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긴. 생각외로 재밌어서 그래. 실컷 놀다가 일하는 거라 긴장했는데 별거 없더라고. 하하. 무슨 일을 하는데요? 입주민 입출입 관리하고 주차 관리하고 재활용 통장 정리하고 우편물 정리 좀 하고 뭐 시간 되면 한 번씩 순찰 도는 게 다라. 예전에 하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집에 있거나 놀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온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게 무색할 만큼 별일 없었다니 마음이 놓였지요. 남편은 이 적성에 맞았는지 잘 다녔고 오래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쉬는 날은 예전처럼 모임에도 나가며 즐겁게 보냈지요. 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기에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게다가 입주민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퇴근 때마다 손에 뭘 들고 들어오더군요. 아, 이건 당신이랑 나눠 먹으라고 201호 입주민이 챙겨줬어. 안 줘도 된다고 해도 손에 들려주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들고 왔네. 이런 식으로 그날의 성과물을 보여주듯 들고 들어오니 제가 다 뿌듯하더이다. 굳이 뭔가를 들고 와서가 아니라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 이렇게라도 하루 일과를 지나가듯 얘기해주는 것이 전 너무 좋았지요. 이처럼 마냥 좋을 것만 같은 날들이 지나가던 중 퇴근 후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심상찮았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안색이 평소와 다르게 영 안 좋아서. 이 일은 무슨... 당신이 만든 음식 냄새 맡으니까 시장기가 확 돌아서 그렇지. 저녁 준비해 놓았으면 얼른 먹자고. 남편은 말머리를 돌리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굳이 별일 없다고 하는데 꼬치꼬치 캐먹기도 뭐해서 준비해둔 저녁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는 사람이 영 밥 먹는 게 시원찮았습니다. 또박또박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열고 소주 한 병을 꺼내오더군요. 이건 제가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라 남편이 집에서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제가 쳐다보자 남편은 멋쩍게 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반주로 한 잔 마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제 잔소리를 차단하길래 그냥 두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랑 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러다 한 병을 싹 비우더군요. 그 모습이 짠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급하게 마셔요. 요 보쌈도 한 입 먹으면서 자시라니까. 요즘 당신이 왜 축 처져 다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해 보시구랴. 정 힘들면 그만두셔도 되고요. 그만두긴 이 나이에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어디 가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치킨집 한다는 성환이 가맹점 사기당해서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하더라고. 내가 당신 말 듣기를 잘했지 뭐. 아이고고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퇴직금 다 날렸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두라는 얘기하지 말어. 좀 시끄러운 일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이것도 극복 못할 리는 없지 암. 남편은 의지를 다지며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첫 출근을 한 후 채 한 달이 다 돼가기 전 관리소장이 남편을 따로 찾았다고 합니다. 어르신, 근무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칭찬이 다자해서 제가 다 기쁘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관리소장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다더군요. 저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이 근무하는 동에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사세요. 지금은 해외여행 중이라 얼굴 볼 일이 없지만 며칠 있으면 돌아온다고 하니 무슨 일 있어도 부딪히지 마시길 바랄게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한 번 찍히면 물고 늘어져서 일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관리소장은 큰 비밀을 털어놓듯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녀회장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부녀회장으로 인해 직원이 자주 바뀌고
아파트 관리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니 보통 성가신 사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남편은 관리소장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될 수 있으면 부녀회장과 마주치더라도 어떤 화근을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있던 차에 마침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부녀회장과 대면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동의 새로운 경비 아저씨구나. 아저씨, 제가 누군 줄 아시죠? 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인데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저기 제 차 트렁크에 있는 짐 우리 집으로 좀 옮겨줘요. 참, 우리 집은 808호예요. 처음 남편을 본 부녀회장이라는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자기 짐부터 옮길 것을 지시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경우가 없어도 여간 없는 게 아니었죠. 남편은 관리소장의 부탁도 있고 해서 첫 대면인데 얼굴 붉히기가 싫어 부탁을 들어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트렁크에 짐을 꺼내 부녀회장 집으로 갖다 주고 돌아서려니 다시 불러 세우더랍니다. 아저씨, 기왕 내려가실 때 빈손으로 가면 허전하시니까 이것도 좀 들고 가서 보내주세요. 남편은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던 모양입니다. 부녀회장님, 이러는 건 제 업무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초면에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경비하러 왔지 부녀회장님 개인 피서하러 온 건 아니니까 쓰레기는 직접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내가 왜 아저씨 같은 사람을 개인 비서로 채용해요? 돈이 썩어나가도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꿈도 꾸시지 마시고요. 그깟 짐 좀 옮겨주고 쓰레기 버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 소리 꼭 할 일이냐고요. 앙칼진 부녀회장의 말이 남편의 고막을 때려 그쯤에서 멈추고 되돌아서려는데 아저씨,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갈 땐 가더라도 이 종량제 봉투는 들고 가셔야죠. 남편은 등 뒤로 쏟아지는 부녀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근무초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부녀회장의 은근한 간섭과 꼬투리 잡기가 매일매일 이어졌으나 남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주차관리 신경 안 쓰세요? 가뜩이나 좁아터진 주차장에 저기 저 차 아무리 봐도 외부 차량인 것 같은데 방문 차량 표시를 해놓든가 아니면 딱지를 붙여야죠. 저 차는 305호 입주민이 이번에 새로 바꾼 차예요. 우리 아파트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부녀회장님. 이마저도 남편에게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괜한 모략질까지 하더랍니다. 부녀회장이 관리소장을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대뜸 한다는 말이 보세요, 소장님. 제 말이 틀렸는지. 앉아서 계속 졸고 있잖아요. 사람이 오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고 업무 보고 계시잖아요. 전방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보고 다른 방향도 살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요 근래 부녀회장님의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벌써 노안올 나이는 아니신 듯? 이 양반이 정말... 어떻게든 남편에게 흠집을 내려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근무하는 동의 입주민의 얼굴은 갓난쟁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해서 얼굴을 가끔 보는 입주민까지 다 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낯선 외부인의 방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 실례지만 몇 호에 방문하시는 건가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 참 쓸데없는 짓 하는 노치네네. 제 업무가 외부인 방문에 대해서도 파악해두는 거라서요. 내가 누구 집에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할 일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구만.
비아냥대고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길래 남편이 그 앞을 막고 섰답니다. 마침 입구로 들어서던 부녀회장이 외부인에게 반색하며 아는 체를 하더니 어머 자기야 왜 그러고 서 있어? 이 노치네가 못 가게 막고 있잖아. 당신이 부녀회장이라며 교육 좀 제대로 시켜놔. 아저씨 뭐 하는 짓이에요? 가는 사람 길을 막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외부인 방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두는 게 제 업무이고 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그래요, 부녀회장님. 뭐예요? 이 아저씨가 정말 그렇다고 가는 사람 앞을 막고 그래야겠어요. 이런 노치네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어. 재수없게. 그 외부인은 느닷없이 남편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입주민들이 달려와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는 한마디씩 했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어제 405호에 든 도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녀회장님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이해자라는 아저씨한테 칭찬은 못해줄 망정 핀잔을 주고 폭행하는 걸 방조하세요. 얼른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경찰 부를 테니까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득달같이 달려든 다른 입주민들이 남편을 감싸고 놀았답니다. 평소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봐왔던 입주민들이라 남편을 두둔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신 화가 났던 것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전날 큰 피해를 볼 뻔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했던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맡은 바 수임에 더 철두철미했고요. 이 일로 전날 경찰서에 가서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쉬지도 못한 채 바로 출근한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하다니요. 남편이 부녀회장의 방문객에게 수모를 당하고 참았던 건 힘이 없어서도 잘못을 저질러서도 아닙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한다는 게 남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과하라고 하는 입주민의 말들과 따가운 눈총에 떠밀려 자리를 벗어난 부녀회장과 방문객은 어떤 사이인지 모르나 그 이후로 같이 살며 지속적으로 남편의 일에 간섭하거나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노치네, 거기 가만히 있지만 말고 10분 간격으로 저기 흡연구역 좀 돌아다녀봐. 담배꽁초가 저렇게 수북히 쌓여있는데 굴라면 노치네가 다 책임질 거야? 하여튼 나이 들면 귀라도 밟던가 눈치라도 있어야지. 저기 흡연구역은 제 순찰구역이 아니라 옆동의 황씨가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매사 딴지를 벌고 참견하다 못해 하다 이젠 주차와 관련하여 말도 안 되고 기가 찬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근무를 서는 날 다른 입주민이 흥분된 얼굴로 내려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이 문자 좀 보세요. 이거 저랑 같이 확인 좀 해주시고 증인 좀 해주세요. 입주민이 보여준 문자는 주차를 하려거든 좀 똑바로 하시라. 차를 맨 끝자리에 대든가 해야지. 왜 중간 자리에 주차해서 남의 주차에 방해를 주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더군요. 그 문자를 보고는 남편이 입주민이 대체 어떤 식으로 주차했는지 확인해보러 갔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민의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주차선 안으로 반듯하게 잘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저씨, 제가 주차한 곳이 이상한가요?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어 보이나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지? 뭘 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그 입주민이 또 같은 문자를 받았다며 남편과 함께 다시 주차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보니 문자를 받은 입주민은 전날과 같은 장소에 바르게 주차해 놓았는데 정작 문자를 보낸 주인공이 주차선을 2개나 점령해서는 주차를 해놓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입주민에게 문자를 한 이유는 본인이 편하게 차를 대기 위해서 2개의 주차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칸에 차를 대놨으니 본인이 두 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뻔뻔하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쩜 이런 비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있나 싶어 차 번호를 조회해보니 808호 부녀회장 동거남의 차 번호였답니다. 참 양심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당당하게 문자를 보낸 게 어이가 없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입주민을 진정시키고 조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부당한 주차를 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 소장님, 여기 808호가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에 반영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주차를 그딴 식으로 하며 민폐를 주는 부녀회장의 동거남에게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이 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만 엄연히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부녀회장의 동거남이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는 한 관리비를 더 부과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다지만 이런 부류가 존재하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네요. 어쨌거나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직 생활만 했던 양반이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별 거지 같은 일을 다 당하는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뺨까지 맞았다고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꼭 참고 있었죠. 내가 경비를 하러 갔지. 종 노릇하러 간 건 아니잖아. 근데 사사건건 하인 다루던 말하고 내 일이 아닌 것까지 나를 부려먹길래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나원 참... 글쎄 안 입고 오면 그만두던가 이러지 뭐야. 뭐? 뭐 그딴 풀의 자식이 다 있어. 아파트 경비한다고 사람을 한참 아래로 보는 건 어디서 처배었대? 남편의 얘기를 듣다 분기탱천한 저의 입에서 막말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 신혼 때도 안 하던 백허그를 해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아빠 생신 오늘이야 내일이야? 음력으로 해서 헷갈려. 오늘이면 저녁에 이서방이랑 같이 밖에서 저녁 먹고 내일이면 내가 음식 좀 해갈게. 딸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이다. 남편의 생일을 챙겨준다는 것이 딴 데 정신이 팔려 그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내가 깜빡했네. 아빠 생일 오늘이니까 이서방이랑 와서 저녁 먹고 가. 이서방 바쁘다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그러고는 남편 점심때 먹이려고 얼른 미역국을 끓여서 남편의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예전 친구를 만났더랬죠. 어머, 긴가민가 했는데 명이 맞구나? 세월이 흘러도 하나도 안 변했네. 나 모르겠어? 우리 애들 같은 학교에 보냈잖아. 너네 집 윗집에 살던 순옥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애들끼리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잦은 이사를 하는 통에 연락이 끊긴 친구 중 한 명이었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 동네 살아? 아니, 남편 근무지가 이 근처라 이것 좀 전해주고 가려고. 그래? 어디서 근무하길래? 저기 저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야. 퇴직하고 한동안 쉬다가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렇구나. 난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데 저 아파트에 아저씨가 근무하신다고? 아유, 큰일이네. 저기 부녀회장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소문난 곳인데 그래도 아저씨니까 잘 버티시겠지? 참. 근데 아저씨 시험 준비한다고 안 했어? 합격하고 계속 근무하신 거야? 아저씨도 대단하고 너도 대단하다. 합격하고 근무지 발령나서 이사 갔잖아.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고.
여자면 악질로 소문난 부녀회장 본딸을 보겠는걸? 허허허허. 예전 친구를 만나 잠시 수다를 떨다 보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샘솟았습니다. 남편은 없는 집 장남이었고 저는 없는 집 장녀였습니다. 결혼해서 시작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게 팍팍했지요. 둘이 맞벌이를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을 다니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엔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형편이 차차 나아져 아들, 딸 키우며 저는 살림만 하게 된 거고요. 아들은 장성하여 외국에서 생활 중이고 딸은 결혼해서 우리와 20여 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답니다. 가끔 사위와 함께 들러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가곤 하죠.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을 대신해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사위이기도 해요. 장모님, 저희 왔어요.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횟거리가 제철이기에 포장해왔는데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어요? 자네 장인, 자네 온다고 근처 시장에 뭐 좀 사러 갔어. 곧 올게야.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있는 반찬에 숟가락만 얹어서 같이 드시면 되는데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서방. 자네가 우리한테 어떤 사위인데. 엄마, 우리 불편하게 왜 자꾸 그래. 아빠도 그렇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오는데 올 때마다 손님 대하듯 하면 언제 이물 없는 가족이 되겠어. 적당히 하셔. 딸의 이러한 핀잔 아닌 핀잔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방문하는 날이면 남편은 은근히 자리를 피하던가 어려워했습니다. 내 금방 이 서방 잘 먹는 족발 사올 테니까 애들 오면 먼저 저녁 먹고 있어. 아직도 이 서방이 불편해요? 불편하긴. 거리가 좀 느껴져서 그렇지. 그게 그거구만. 우리 내외를 친부모처럼 살갑게 대하려는 사위가 제 눈에는 예뻐 보였으나 남편은 사위가 아직도 어려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부족함은 없었지요. 암튼 이런 든든한 딸내외가 있는데도 남편이 늙음하게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아렸습니다. 아침에 못 챙겨 먹인 뜨끈한 미역국이라도 먹여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남편이 근무하는 동에 가까워지는데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웅성웅성거렸죠.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자꾸 음식물 수거통에 비닐을 넣어요.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 벌금 문다고 하잖아요. 자자, 부녀회장님 진정하시고. 이런 일이 뜸하다가 최근에 계속 이러고 있는데 특히 이 동에서 수거되는 통에만 유독 그렇다는 업체에 기뜸이 있어서 CCTV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거 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어르신, 그 화면 좀 틀어봐 주세요. 관리소장의 말에 사람들은 더 웅성거렸고 다 같이 남편의 뒤를 따라 이동하려는데 놀란 부녀회장이 잽싸게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 지르더군요. 이건 아니죠. 누가 되었던 아파트 주민에 대한 인권이 걸린 문제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경고에 그치고 당사자한테 조용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론몰이에서 마녀 사냥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갑자기 태세 전환한 부녀회장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관리소장의 부탁을 받은 남편이 부녀회장을 피해 CCTV가 있는 초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녀회장이 있는 힘껏 남편의 팔을 잡아당겨 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남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냅다 달려갔어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미역국은 제 손을 벗어나 부녀회장의 머리 위로 쏟아져 버렸죠. 아마도 제가 뚜껑을 덜 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뜨거워. 아우, 이게 뭐야, 아줌마. 아줌마 미쳤어. 지금 고의로 그런 거지?
세탁비랑 병원비 안 물어주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가지 말고 딱 거기 서 있어. 그러더니 경찰에 연락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악을 쓰며 말하는 부녀회장을 본체만 취하고 남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수월 옷기가 다 터지고 팔에 핥힌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걸 보는데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 내가 세탁비랑 병원비 물어주기 전에 우리 아저씨 팔에 난 손톱 자국은 어떻게 할래? 뭐라고?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보아니 경비 아저씨 여편을 내는 모양인데 주제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고쳐줄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저한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고 있던 입주민들 사이에서 사과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군요. 경비 아저씨 인권은 안 지켜주나요? 조양업계 여편 내가 뭡니까 여편 내가. 우리 아파트 질 떨어지니까 부녀회장님이 먼저 사모님한테 사과하세요. 부녀회장의 말본새가 평소에 얼마나 제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줄 알겠더군요. 제 눈빛이 점점 사납게 변하는 걸 보고 놀람 관리소장님이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부녀회장님은 머리에 붙은 미역만 떼어내면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어르신이 많이 다치신 것 같으니까 살펴보도록 안으로 들어가요. 너예요? 제 몸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건 어떡하고요? 이 미친 여편애 때문에. 진짜 사람을 몰라보고. 미치긴 누가 미쳐. 너 같은 건 한 줌도 안 되는데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서 참아주는 게야. 제 말이 부녀회장의 꼭지를 돌게 했는지 분을 못 이긴 부녀회장이 저에게 달려드는 걸 남편이 얼른 저를 잡고 돌려세웠습니다. 그 반동으로 지 힘에 못 이겨 그대로 꼬꾸라진 부녀회장에게선 철포덕 소리가 났고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래도 앞니가 나간 건지 코가 깨진 것 같더군요. 이 일로 부녀회장이랑 우리 부부는 결국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자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녀회장의 남편인지 동거남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리 부부에게 눈을 부라리며 험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부부가 쌍으로 연약한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아예 곤죽을 만들어놨네 노친네들.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제대로 콩밥 먹을 준비하고 단단히 각오해. 그러거나 말거나 평온한 우리 부부의 표정을 보고 더욱 열받은 남자는 퉁퉁 부은 부녀회장을 대신해 날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고아니 돈 한 푼도 없는 노친애들 같은데 합의는 꿈도 꾸지 마. 이 양아치 같은 노친애들아. 그리고선 당당하게 부녀회장과 함께 앞장서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우리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얕은 한숨을 내뱉었답니다. 앞장서던 부녀회장 커플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남편을 알아보고선 일제히 경례를 붙였거든요. 처음에는 부녀회장 커플에게 경례를 붙이는 줄 알고 그들이 으쓱해했으나 이상한 낌새에 저희를 쳐다본 것입니다. 남편은 경례를 붙이는 경찰관들에게 가볍게 경례를 하고 그들과 손을 맞잡은 채 인사를 주고받았죠. 선배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따로 도와드릴 일은 없으신지요? 자네들이 딱히 도와줄 일은 없네. 이분들이랑 해결할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까 신경 쓸 일은 없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다 처리하면 되는 거고. 남편과 후배 경찰관이 나누는 대화에 기고만장하던 부녀회장 커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순리대로 풀어나가고 싶어 했으나 부녀회장 커플이 선을 넘었던 거예요. 모든 증거물을 들고 뒤늦게 따라온 관리소장이 얼어붙어 있는 부녀회장의 손을 이끌고 재촉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뭐하고 계십니까 두 분? 얼른 안 들어가시고. 그게 말이죠. 저희가 착각한 것 같아서 이 일은 없었던 걸로. 아까 사건 접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증거물 제출하고 조사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들어가요.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하셔야 우리 아파트에 더 이상 분란이 안 생기죠. 적극적인 관리소장과 달리 머뭇거리던 부녀회장이 동거남을 쳐다보며 돌아가자는 듯 눈치를 뒀습니다. 서장님,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굳이 이 일을 크게 키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기분이 상해서 여기까지 왔지.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얼굴 붉힐 일은 없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그러자 동거남도 부녀회장의 낌새를 눈치챈 건지 갑자기 남편을 쳐다보고 순한 양이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천번만번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못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해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미친놈처럼 자기 뺨을 자기가 마구 때리더군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관리소장이 말리려 하니 더 세게 자기 뺨을 후려치는데 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 내에서 소란이 길어지자 누군가 급히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뒤에는 몇 명의 경찰관들이 뒤따르고 있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보고받진 못했지만 곧 처리해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시면 곧 시영이가 올 겁니다. 과장님, 이 사건 빨리 처리해드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 소장님. 우리 사건을 듣고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사위였습니다. 우리 사위의 정체가 경찰서장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는지 부녀회장 커플이 동시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더군요. 우리 부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불쌍한 표정을 짓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고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놓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옆편 내가 사모님이 되기도 하더군요. 관리소장도 우리 사위가 경찰서장이라고 하니 많이 놀란 듯 했네요. 싹싹 비는 허접한 두 인간의 물끄러미 쳐다보던 사위가 넋이 나간 듯한 부녀회장의 동거남을 유독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아주 매섭게 매 눈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옆에 서있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뭐라고 속닥거린 후 잽싸게 어디론가 갔다가 되돌아와서는 동거남을 바로 연행해 갔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부녀회장은 정신이 완전히 나간 듯했고 우리 부부와 관리소장도 그때까지 뭔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적을 깨며 물어보았지요. 이 서방, 아니 서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저 사람을 왜 연행해 가십니까? 아버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장님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아버님 덕분에서 또 특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증거인멸이나 도피에 우려했으니 인적 파악하고. 사위는 빠르게 업무 지시를 내리며 주변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사위가 살짝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쁜 일은 아닌 듯 짐작했어요. 다만 부녀회장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지만요.
나간 정신이 살짝 들어온 부녀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또다시 남편과 사위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 제가 두 분을 못 알아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그 사람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없이는 제가 못 살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네? 오늘 일만 해도 저 혼자 스스로 넘어진 거고요. 음식물 수거통에 비닐봉지 넣고 버린 거, 그거 저예요. 그리고 저번에 계단 구석에 오줌 있었던 거, 우리 집 해피가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치우기 싫어서 김 선생님한테 치우라고 한 거고요. 또 재활용품 팔아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는 김 선생님이랑 다른 경비 아저씨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꿀꺽했습니다. 온갖 추잡한 짓을 줄줄 읊어대며 고백하는데 알고 보니 묻어난 남편에게 몹쓸 짓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전직 경찰관의 아내이자 경찰서장의 장모로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이성의 끈이 끊어지려고 할 즈음 같이 듣고 있던 관리소장도 한계가 왔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주자 대표 비상대책회의 열어서 부녀회장님을 다시 뽑을 테니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피해 입힌 건 다 보상해야 할 겁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조치 들어갈 테니 그리 아시고요. 단호한 관리소장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부녀회장은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자 사위한테 연락을 받은 딸이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아빠, 그런 허접한 인간들 때문에 많이 놀랐지. 세상에, 어쩜 그런 인간들이 다 있대? 내가 봤더라면 기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붙였을 텐데. 두 분 다친 데는 없어요? 별일은 없고 아빠가 좀 할퀴었어. 저만큼이나 분노한 딸이 가만 안 놔둔다며 씩씩거리더군요.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생신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그런데 이난이가 났는데 그 사람 아빠 덕분에 특진하게 생겼다며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글쎄다. 어떻게 된 건지 난들 아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촐한 생일상으로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찍 퇴근한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버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좋은 데 나가서 생신 축하해요. 덕분에 특진할 기회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알기로 우리 사위는 특진을 해서 또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경찰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의 상사를 잊기도 했죠. 딸이 남편이 야간 근무할 때마다 저 대신 챙겨주러 다니다 사위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남편의 상사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반대했으나 사위가 남편의 상사가 아닌 딸의 남자로 인정해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결혼을 허락했었네요. 하여튼 남편과 사위의 관계가 묘한 관계였고 남편이 퇴직하며 그 거리가 좁아진 듯 하였으나 여전히 남편에게는 직장 상사로 각인되어 있었는지 남편도 사위를 편하게 생각해오지는 못했어요. 그날은 사위가 우리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안내하더이다. 주문된 음식을 먹고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준 후 사위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버님, 얼마 전 땡땡치킨 가맹점주 상대로 있었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과 관련된 경제사범이 도피 중이다. 하필이면 제 발로 경찰서로 아버님과 같이 온 거예요. 피해자가 많아 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었는데 악의적인 데다가 곰곰이 특이하게 생겨서 뇌리에 박혀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하하하.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 괜한 시비를 걸었던 남자가 바로
남편의 친구가 퇴직하고 차렸다가 사기를 당한 그 치킨집의 공범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무위 도식하며 살려고 했으나 타고난 본성이 악하여 잦은 시비를 만들어내다 결국에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고녀 회장도 사기꾼의 동거녀라 법망에선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난 이 나이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남편은 관리소장이 약속한 대로 경비반장이 되어 그 아파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평생 한 일에 비견할 건 아니나 작으나마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녀 회장은 이후로 남편을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여지껏 해온 악행이 드러나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으러 다닌다고 바쁘다고 하네요. 작은 완장 하나로 못된 성장이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다른 큰 조직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그 주변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을지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항상 뭔지 모르게 거리감을 갖고 있던 남편과 사이와의 관계가 친아들보다 더한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이가 남편에게 다가오려 노력했다면 지금은 남편이 오히려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닌 장인이라며 엄청 챙기며 자주 만나더라고요. 어쩌면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고충을 겪어봤기에 마음이 더 이끌렸을 겁니다. 한편으론 승승장구하는 사위를 보며 현직에서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 대견해서 더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자리가 주어지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겐 더디지만 원하는 행복이 돌아온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었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